1번 문제 들어가면 우리 이제 고민 안 하기로 했죠. 무조건 회사 등록 들어가서 우리 회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업태. 자, 업태가 지금 제조가 아니라 도소매니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도소매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2번째 문구도 이제 문구가 아니라 컴퓨터 부품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종로가 아니라 남대문 세무서, 남대문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업태 종목 사업장 관할 세무서 이렇게 3가지 고쳐주시면 6점으로 맞았다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줬죠. 그러면 왼쪽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이제 틀린 거를 수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틀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2개가 나오는데 3개가 나오는데 2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지금 쭉 보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어디 보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8만 원이 있는데, 자, 외상매출금 여기 사이에 코드 번호로 따지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죠. 그래서 빈칸을 누르고 F2번 누른 다음에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코드를 109 이렇게 입력하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입력이 되죠. 어떤 방법으로든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8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단기차입금 금액이 21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0 하나를 더 붙여주시면 끝났고, 잘했는지를 확인할 거면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자산총계, 부채자본총계와 여기 나와 있는 차변, 대변 합계가 각각 맞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단기차입금 이렇게 2가지를 수정해 주시면 맞았다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채권 채무 잔액을 보면 되는데, 왼쪽에 바즈럼 일단 클릭하고 오른쪽에 영미, 산미 그리고 더베스트 다 있는지 확인하고, 여기에서 이제 거래처는 영미, 산미, 더베스트 다 맞는 것 같으니까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25? 요게 틀렸네요. 산미가 220만 원이 아니라 330만 원 입력해주고, 더베스트는 이제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외상매입금 같은 경우는 외상매입금 클릭하고 여기에서 잘남회사 그리고 삼성물류, 근데 하나가 빠졌죠? 여기에서 뭐가 빠졌나요? 삼성물류? 우진상사. 빈칸 클릭하고 우진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180만 원 입력해 주고, 나머지 금액도 다 맞는지 확인하면 맞았네요. 차액도 없어졌으니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신규 거래처 등록에 입력하기.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어디 보자. 무슨 거래처인 거 보고 하니 일반 거래처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코드는 41120 그리고 진이상사, 그 다음 동시 3번, 등록번호는 21548 그리고 16654, 대표자 성명은 김진희, 업태는 도소매, 조명기구. 입력하실 때 엔터 치면서 넘어가면 다음 칸 입력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렇게 얘기했으니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수원시 장안 근처네요. 8달로 197 그리고 영화동 이렇게 자, 오타나면 안 돼요. 영화동 이렇게 치고 엔터 써주시면 되고, 보시면서 뭐 틀린 거 있는지 봐주시면 끝났습니다. 4번 첫 번째 문제는 우리 4번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서 별다른 생각 안 하고 날짜 치고 시작하기로 했었죠. 7 엔터, 3 엔터.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상품 적재를 위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일단 대변의 현금일 거고, 금액은 15만 원. 그리고 자, 우리 회사 직원한테 월급을 줬다. 그러면 급여라고 치시면 되고,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이제 일용직 근로자분께 뭔가 지급을 해줬다. 그러면 우리는 잡급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기로 했었죠. 잡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8월 6일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신한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카드 결제하면 외상이나 미지급금 중 하나인데 우리는 어차피 이제 시험용으로는 거의 미지급금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과할 수 있는 부분 빨리 풀다 보면 사무용품? 그래? 소모품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제에서 사무용품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라고 언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변에 사무용품비 이라고 800번대로 써주시고 금액은 8만원 써주신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거래처 적어주셔야 되겠죠. 거래처는 신한카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차 등록 비용으로 이제 자동차 등록 대행 업체인 예스카에 현금으로 돈을 지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일단 대변에 현금인 건 알겠어요. 날짜 치고 들어가 볼게요. 9월 25일 대변의 날짜를 현금이라고 치고 이렇게 금액을 얼만고 하고 보니 총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20만 5천 원. 그리고 차변에 이제 뭐라고 적을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차를 등록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얘는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취득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돈이라서 이 돈은 차량값에 차량 운반구에 더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월 11일 볼게요. 자, 10월 11일 보시면 지금 상품을 샀고 대금은 당좌 수표. 그러면 당좌 예금이겠네? 근데 당좌 예금 잔액이 한번 적어볼게요. 상품을 샀고 당좌 예금 써야 되는데 이 당좌 예금의 잔액이 내가 지금 170만 원짜리 샀는데 어디 보자. 예금 잔액이 30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가 난 금액은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임시 개정 과목 또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이 은행에 대한 거래처를 걸어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차변에 상품. 금액은 170만 원짜리를 샀고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당좌 예금의 잔액이 충분하면 모든 금액을 당좌 예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족하니까 있는 거 먼저 까줄게요. 3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 이거 둘 중에 하나로 써주시면 돼요. 저는 단기 차입금으로 할게요. 단기 차입금 이렇게 입력하시고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걸어 주셔야 하겠죠. 자, 그러면 11월 8일 보실게요. 자, 11월 8일 보시면 지금 에어컨이 고장나서 이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왔네요.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자, 이렇게 우리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 처리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자, 대변에 현금 낸 거 3만 원 적어주고 차변에는 수선비인데 820번 수선비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11월 19일. 자, 11월 19일은 지금 상품 매출, 요거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네요. 지금 아사달 유통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을 회수했다. 그럼 이제 외상 대금이 감소, 즉 외상 매출금이 감소를 했겠죠? 자, 외상 매출금 감소했네. 그리고 근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받아서 2%를 할인을 해줬다. 그래서 남은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이고 나머지 이 할인해준 금액을 뭐라고 쓰는지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개정 과목인데 우리가 매출을 했는데 상대방이 빨리 갚아서 깎아준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그렇죠. 매출 할인이라는 개정 과목 쓰시면 되고 쓰는 순서는 외상 매출금 먼저 쓸게요. 외상 매출금 아사달 유통 금액은 어디 보자. 금액은 눈이 침침해요. 자, 300만 원. 그다음 돈 받은 거 먼저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그거 먼저 적을게요. 매출 할인 금액을 적을 건데 매출 할인이 2%니까 300만 원에 1%면 3만 원 곱하기 2는 6만 원. 그래서 매출 할인인데 자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 매출 할인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상품에 대한 매출이었으니까 1번 첫 번째에는 상품 매출 할인 403번 코드를 써 주셔야 되겠죠. 자, 요 금액 6만 원
그리고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294만 원으로 입력이 돼 있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7번 갈게요. 요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건강보험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니 일단 대변에는 현금일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처리, 본인 부담분 예수액이라는 건 직원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금을 감소시켜주고 우리 회사 부분은 복리후생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적어 놓으신 다음에 일단 대변의 현금부터 시작할게요. 대변의 현금 금액은 25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제 직원 부담분 예수금을 우리가 12만 5천 원 적어주시고, 차변에 복리후생비는 811번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단기 운용 목적으로 이거 보면 이제 생각나셔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인가? 보시고, 그리고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을 툭툭툭 보니까 뭘로 샀지? 보통예금으로 샀네. 그럼 여러분들은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대변에 보통예금 이거 살 때 수수료 들었나? 하고 보고 수수료 들었네? 그러면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적어 놓으신 다음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먼저 적어 볼게요. 이 금액을 적는 거는 이제 총 금액을 적어 주셔야 되니 1000주를 5,000원 곱해야 돼요? 6,500원 곱해야 돼요? 여러분이 뭘 샀다 그럼 장부에 적는 가격은 그 산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지금 1000주 곱하기 6,500원이니까 6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수수료 비용은 반드시 이 900번대 수수료 비용 984번으로 11만 원 적어주시고, 그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총 661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도 여기서 시작하죠. 자, 10월 3일 치고 들어가서 얘는 틀렸다 하고 이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뭘 틀렸지? 하고 보니 외상 매출 17만 원에 회수거래로 회계 처리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자가 입금이 된 거였다. 그러니까 이자 들어온 걸 외상매출금 회수한 걸로 잘못 적은 거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고 써놨던 얘를 지우고 자다못해 잡은 수익, 자 대변이니까 이자 수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는 이제 지워주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겠죠. 이렇게 지워주시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월 15일 치고 들어가서 여기에 입력된 건 틀렸다 하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 지출된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당좌예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계정 과목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는 문제 먼저 풀지 말고 수동자동 나누기로 했었죠.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수동 자동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수동, 2번은 수동, 3번은 수동, 4번, 얘는 자동. 자동이 하나도 안 나오면 굉장히 섭섭해요. 자, 그러면 12월 31일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입력하는 이 분계가 입력이 돼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1번 문제 차변에 선급비용, 금액은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험료, 자 보험료는 821번 30만 원, 2번 같은 경우는 미수수익, 굉장히 어려운 회차였죠. 자 50만 원, 자 그 다음 대변에는 임대료 900번대 5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변의 현금, 금액은 5만 1,000원, 5만 1,000원, 5만 1,000원. 자, 그 다음 대변에 자비익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입력되어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이렇게 3개.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치고 엔터 친 다음에 이 위치, 기말상품 재고의 위치에 금액을 850만 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를 조회하실 때는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겠죠. 번 보시면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다른 창들 어지러우니까 꺼주시고 이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날짜 하루 줬고 유동 부채.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을 준 게 아니라 분류를 물어봤죠. 자, 분류를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에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분류는 총계정 원장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총계정 원장은 계정 과목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3월 30일 현재 아사달 유통. 얘는 거래처 원장이겠죠. 자, 상반기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많은 월의 차익 금액. 월 단위로 조회를 해야 하니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찾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은데 저는 보통 이렇게 분류를 물어보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날짜를 월을 치면 월 말일자까지가 여기 왼쪽에 이제 조회가 됩니다. 6월 30일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자산, 그리고 밑에 부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동 부채 금액을 물어봤으니 여기 있는 이 금액을 얘기를 해주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1억 7,980만 원. 요게 이제 답으로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죠. 1억 7,98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 들어가 볼게요. 거래처 원장 들어가서 3월 31일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아사달 유통 이렇게 쳐서 잔액은 420만 원이네요. 42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월 단위로 조회를 해야 하면 총계정 원장이 제일 편하니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서 날짜를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800번대죠. 800번대. 자, 그럼 여기에서 지출이 가장 많다는 거는 이제 발생을 많이 했다는 거고 차변에 있는 금액을 비교를 해서 제일 많은 월 몇 월이에요? 자, 손가락으로 표시 시작. 오케이. 2월이죠. 요거 182만 5천 원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제일 적은 월은 6월이네요. 6월. 그래서 6월에 빼기 50만 5천 원 이렇게 하셔서 답은 132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맞았다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죠.